말씀하신 유튜브 댓글에 이제 폭락각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저는 매수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아직도 비트코인 떨어질 가능성 있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막 있으면요. 아직은 다 안 올라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가상자산 관련된 핀테크 기업인 샌드뱅크를 한 4년째 운영하고 있는 백훈종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이제 좀 해외 그 크립토 투자자들 대상으로 네. 이제 서비스를 좀 더 확장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요즘 너무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찾는 것도 많으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고 네. 어떻게 하면은 비트코인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사면 음. 되냐, 팔면 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셔서 네. 조금 바빠지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너무 잘 나가다가요. 때마침 어제 새벽인가요? 오늘 새벽이네요. 네. 갑자기 급락을 한 10% 정도 때 하다가 지금 약간 반등한 것 같긴 한데 급격한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좀 조정이 더 있을까? 급격한 조정이라 하기에는 그동안 급격한 상승이 너무 심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가지고 급격한 조정이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고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도 실제로 네. 건강한 조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건강한 조정이 안 나오면 더 불안한데 나와줘가지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제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그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급격하게. 그리고 저희가 뭐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이 2% 3% 올랐다 이런 정도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지 막 20% 올랐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일주일 만에 20% 넘게 올랐잖아요. 21.9% 올랐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예. 비트코인 가격 그만큼 급격하게 올랐고 좀 10% 정도 지금 조정받은 거는 상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이렇게 좀 다지면서 그렇죠. 그리고 좀 단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그런 분들 우선 여기서 빨리 나가시고. 그렇죠. 이제 좀 6만 1,000달러, 6만 네. 2,000달러 수준에서 정리하셨다는 분들이 제 주변에 꽤 있거든요. 그걸 고점으로 한번 보고 정리하시고 또 이제 조정이 오면 다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백훈종 이사님께서는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부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죠. 네.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여전히 있고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요. 4월 19일 정도로 예정돼 있죠. 다음 반감기가. 그 후로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횡보 및 약보합을 하다가 그 다음 1년 동안 랠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약 18개월 정도는 비트코인 가격이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랠리 구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사실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음 고점이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고점인 69,000달러보다는 분명히 높을 것이니 지금 가격 정도도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럼 맛배기로 얼마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뭐 저는 지난 반감기에서 지난 반감기 사이클에서 그 전 고점까지 가는데 한 7배가 올랐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그 전 반감기 고점에서 그 다음 반감기 이후의 고점까지. 그러니까 올라간 다음에 그 떨어진 저점이 아니고 네. 전 반감기 피크. 네, 피크에서 69,000달러까지 가는데 한 6배에서 7배가 오른 거거든요. 그것도 많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좀 보수적으로 봐서 그 상승폭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반감기에서 한 100배, 두 번째 반감기에서 한 20배, 세 번째 반감기에서 그 전고점까지 가는데 한 6배, 7배가 올랐으니까 이번 반감기에는 보수적으로 한 3배 오른다고 보고 그렇게 추산을 하면은 한 5만 저희가 8,100만 원. 네, 8,100만 원. 하나로. 제가 봤을 때는 한 15만 불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반감기 피크는 이번 반감기 사이클의 피크는 15만 불. 최소 2배. 최소 2배. 2배에서 3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굉장히 보수적인 사실 접근이죠. 이거는 ETF라는 어떤 변수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없었으니까. 네, 그전에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네,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 감안을 하면은 사실 지난 반감기를 거치면서 이 피크에서 피크로의 상승률이 줄고 있는 이 패턴 자체가 저는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 정도예요? 네. 왜냐면은 원래는 비트코인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이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였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유입은 상당히 적었거든요. 반감기마다 피크가 도달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나도 해볼까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을 뿐인데 이번에는 이 비트코인 ETF 때문에 더 쉬워졌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접근하는 게. 그래서 네. 지난 3번의 반감기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사람들과 인플로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폭이 3배로 제한된다는 게 사실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와, 그러면 세 번째 사이클에서 예를 들어 뭐 6배였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최소 반으로 줄여가지고 한 2배에서 3배 받는데 예를 들면 이제 ETF 때문에 뭐 지난번 6배 뭐 그 이상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죠. 아, 야, 대단하네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최근에 이제 이 고점 이렇게 막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아, 지금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확 들어왔다가 들어오자마자 조정을 맞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들어가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아, 그 들어갔다가 이제 많이 물렸다 벌써 벌써 손절해야 되냐 막 그렇게까지도 이제 공부를 안 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트레이딩 기법인데 네. 저는 현금을 일부 남겨놓고 항상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윳돈이 생기면 비트코인 가격이 보통은 떨어지면 저는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트코인을 사시는 이번에 사셔서 물리신 분들도 현금을 남겨놓고 사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데 그래서 현금을 만약에 남겨놓으셨으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도 이제 조정을 받았듯이 앞으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추매를 하셔가지고 네. 좀 물타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현금 하나도 없이 지르셨다 그냥 전부 비트코인 매수하셨다 그러면은 빨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부터 계속 한 18개월 동안 다음 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 강하게 예상이 되고 지금 사셔서 물리셨다고 해서 전혀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추가 조정은 있을 겁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조정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개수를 불려나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뭐 사가지고 사자마자 10% 떨어졌다고 해서 전혀 이거는 아직까지는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지난 2021년 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2020년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그 다음부터 막 올랐습니다. 주식시장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막 올라왔는데 막 일론 머스크가 나 테슬라 이제부터 비트코인 받게 할 거다. 그리고 테슬라도 샀다. 그러면서 막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고 메타버스, NFT 이런 게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알트코인 가격들도 막 펌핑이 오기 시작했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니까 이제 밈코인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뭐 도지, 시바이누, 플로키 이런 밈코인들, 강아지 밈코인들 가격 엄청 상승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코인 마켓캡에서 시가총액 20위권 안에 있는 그 나머지 메이저 알트코인들 가격들은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예요. 지난 사이클에 그 사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마이너스 8, 90% 아직도 보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막 가면은 알트코인들이 그보다 더 심하게 펌핑이 와가지고 막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않은 거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이제 전고점 막 터치할랑 말랑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전 고점에서 떨어져도 항상 전 고점을 회복하면서 더 올라가는 그 고점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사이클이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예. 근데 다른 알트들은 이제 그런 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알트들은 그런 게 없죠. 없는 거고. 네. 이더리움은 또 괜찮을까요? 이더리움이 이제 원래는 그런 특성이 없었는데 네. 지난 업데이트를 하면서 샹하이 하드포크를 하면서 디프리시에이션 하는 에셋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이 점점 반감기를 거치면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근데 이더리움은 그거보다 더 극단적이긴 해요. 현재 더 많은 이더리움이 소각되면서 전체적인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양이 줄어드는 형태로 갔는데 문제는 이런 형태가 이더리움이 또 정책을 바꿔가지고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완전히 탈중앙화된 형태의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일부
이더리움 창시자들을 비롯한 커뮤니티 안에 있는 이 입김이 센 사람들 몇몇이 그렇죠. 정책을 또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완전히 무신뢰 기반의 어떤 정책 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이더리움의 정책이 만약에 이렇게 또 소각을 막 해가지고 디프리에이션 하는 게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양을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바뀌면 비트코인처럼 뭐 계속해서 전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만한 그런 또 재료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암호화폐 중에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형태의 그리고 이제 4년마다 공급량이 반으로 정확히 줄어드는 형태의 코인인 비트코인밖에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지금도 그러면 비트코인을 모아갈 시기. 네, 이제 4년 주기설 네. 결국에는 지금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난 반감기 때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반감기가 가까워오면서 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막 붙으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반감기가 지나면 그 재료가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약간 약보합하는 거거든요. 한 네. 6개월 동안은. 네. 그러다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제 공급량이 반으로 줄었고 더 2배 더 희소해졌고 그런데 뭔지 모르겠지만 수요가 막 붙거든요. 올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뭔가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갑자기 그런 것도 다 수요 상승을 견인을 하는 겁니다. 막 비트코인을 또 채택하는 국가가 생겨났다. 이런 것도 다 수요 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난 거의 효과가 레깅 에펙트라고 해서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수요 상승과 함께 맞물려 가지고 정확히 수학 공식처럼 그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수요와 이 공급의 곡선처럼 이퀄리브리엄을 찾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네. 그 연장선상의 질문인데 그 요즘에 유튜브 이제 저희 웅달책방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영상들 많이 올리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점점 불장 더 피크로 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댓글에 보면은 이제 웅달책방에도 이렇게 영상 많이 올라오니까 아 이거 고점 신호다. 그 지금 들어오면 폭락각이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오늘 새벽에 폭락이 나왔고요. 이런 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인간지표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간지표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 인간지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지하철 탔는데 네. 웬 아주머니 분들이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사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인간지표죠. 이제 폭락할 수 있겠다. 또는 뭐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교회 그 신자분들이 앉아서 비트코인 얘기한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매도 시그널이죠. 그 방금 말씀하신 유튜브 댓글에 이제 폭락각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저는 매수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왜요? 아직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이게 거의 대부분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주식도 똑같은데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랐다. 맞아요. 그런 증권사 리포트가 요즘도 나오잖아요. 그런 게 매수각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다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리포트가 아예 싹 없어져야 돼요. 엔비디아 찬양하는 리포트, 미디어의 코멘트만 남아있으면 그게 매도 시그널입니다. 이제 다 올라온 거예요. 다 사람들이 엔비디아 너무 좋다, 사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할 때가 저희는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네. 그 타이밍을 잡고 나오셔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비트코인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막 있으면요. 아직은 다 안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아직 전고점 이제 막 터치하는 상황이고 반감기 랠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 나오시는 거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만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유튜브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암호화폐나 영상 많이 찍어봤잖아요. 그리고 사이클도 좀 경험해봤잖아요. 다른 자산들도 좀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댓글을 이렇게 달아요. 그 저희 암호화폐 영상 예를 들어 뭐 봉현님 영상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뭐 하루 있다가 폭락을 했어. 그럼 댓글에 뭐가 달리냐면 이분 영상 올라간 다음에 폭락했다. 이제 그렇게 달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폭락이 아까 보면은 10% 떨어지고 정말 막 50% 60% 떨어지면 그건 인정하겠는데 건강한 조정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다지고 여기서 만약에 50% 60%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상 하나하나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좀 개인 시계열을 갖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더 피부로 좀 느끼는 게 있거든요. 네. 정말 불장에 가까워오면요. 지금같이 이렇게
뭐 웅달 책방도 비트코인 관련된 컨텐츠 많이 내보내고 하지만 이런 투자 관련된 채널만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미디어 매체들에서 막 비트코인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지금도 좀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네. 막 공중파에서도 1억 뚫으니까 이제 1억 뚫으니까 뚫으려고 예. 하니까. 기사 제목에 쓰기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막 평소에 이런 얘기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비트코인 얘기를 하거나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슈카월드 같은 채널이 비트코인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투자와 아무 상관없는 음. 그런 데서도 막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고 네. 그리고 아 공중파. 공중파 연예 예능 프로그램. 예, 연예 주식 때 예능 그랬어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그 홍진경 씨가 하는 어. 채널에 그 김승주 고려대 어. 교수님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얘기하시는 거 봤는데 네. 그런 게 훨씬 많아져야 됩니다. 아무 맞아요. 상관없는 데서 막 얘기가 나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좀 너무 과열됐는데요. 이런 그거 얘기 할수 괜찮은 있어요. 것 같아요. 진짜 그 예능 프로그램 엄청 인기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암호화폐 뭐 투자자들이나 큰 돈 버신 분들이 나왔을 때 그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지난 불장에서 제가 예능 찍었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네, 저 KBS 나갔습니다. 그 암호화폐 쪽으로요? 암호화폐 쪽으로. 아. KBS에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랑 네. 이제 그 연예인들의 자녀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그 재테크 가르치는 거였어요. 자녀들한테. 근데 네. 거기 이제 한 회의 주제가 NFT였거든요. 그래서 NFT 작가님이 계셨고 이제 제가 업계 전문가 해가지고 둘이 NFT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설전을 벌이는 약간 네. 데프콘 씨가 MC 보시고 그러시구나. 그런 것도 나갔고 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을 왜 공중파에서 부르겠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거 어떻게 되셨어요? 그 후에 바로는 아닌데 그때가 끝물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요. 이제 NFT라는 게 어. 이제 메타버스 놓쳐 사는데 버스 하면서 막 신문지상에 나오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막 테라 루나 사태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좀 윈터로 간 거잖아요. 그때 완전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백훈영 이사님은 NFT나 이런 거에서 막 엄청 그 찬양론자는 아니시잖아요. 전 반대했어요. 그치? 그래서 그때도 네, 그죠. 비난했죠. 반대라기보다는 너무 명품 같은 거 사는 거 누가 말려요. 그잖아요. 돈 있으면 사는 건데 NFT도 그래서 돈 있으면 사는 거고 네.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플렉스 하겠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거를 투기를 하니까 저는 그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원숭이 그림에 비에어이시 가지고 계신 분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사셔도 됩니다.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거를 막 재테크 수단으로 막 그 학생들한테 막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는 말자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오늘 또 미디어에서 어떻게 고점을 판단하는지 이렇게 또 분리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유튜브와 뭔가 이렇게 예능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또 필터링을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